일단 한번 해보죠. 또는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어떤 말이 더 자주 나오시나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그 사람의 배경을 훑어보곤 해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정보들이 그 사람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던 사람에게서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별다른 기대가 없던 사람의 따뜻한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잠시 눈길을 빼앗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더 본질적인 걸 찾고 있다는 신호를 받곤 해요. 그건 바로 포장된 모습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결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에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곳을 관찰하죠.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찰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은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끝까지 관찰하는 것 1위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사람 보는 법이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관찰하는 것 1위는 바로 말버릇이에요. 다른 것도 아닌 왜 말버릇일까요? 그건 상대 스스로 알아서 다 밝히기 때문이에요. 말버릇은 의외로 감추기 어려워요. 말버릇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지나다니는 길과 같아요. 처음에는 의식해서 길을 내지만 수없이 반복해서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몸에 배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 했어도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나 대화 중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기 때문이에요. 말투에 묻어나는 정서, 반복되는 표현 속의 신념, 그걸 보면 굳이 오래 만나지 않아도 사람의 핵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일단 한번 해보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다 해요? 라며 한숨부터 내쉬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가능성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사고이고 후자는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비판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중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겉보기에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봐요. 그게 진정한 겸손인지 아니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방어적인 표현인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처럼 대화의 시작을 늘 부정적인 단어로 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버릇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논리를 앞세우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처럼 말버릇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단단하게 굳혀온 생각의 패턴이자 마음의 민낯이에요. 그렇기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화려한 내용보다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인 말버릇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결코 의도적으로 숨길 수 없는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조심해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나쁜 모습은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점점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특히 말버릇은 감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의식하지 않는 순간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주의 깊게 봐요. 처음엔 완벽했던 사람의 말버릇이 점점 변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특히 부정적인 말버릇을
경계해요. 근데 말이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해? 처럼 늘 반박이나 부정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대화를 이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강한 거죠. 또 나만 손해야. 내가 늘 당한다니까. 같은 말은 자기 연민이 깊거나 피해의식이 내면화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 소용없어 어쩔 수 없지 뭐. 같은 체념조의 말버릇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포기하고 현상 유지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부정적 말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게 솔직함이 아니라 부정적 에너지가 습관화된 것임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말버릇은 단순히 말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서 방향이 부정적인 쪽으로 굳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요. 말할 때 세상과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처음엔 괜찮아요. 이해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계속되면 지쳐요. 내 기분까지 나빠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지문처럼 말해도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패턴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패턴의 핵심에는 유난히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개인의 성향과 무의식적인 욕구를 읽어내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라는 표현을 유독 즐겨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솔직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경향을 보여요. 자신이 누구보다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타인의 동의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의 발현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같은 말을 서두에 덧붙이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와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깊이 고심하고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거나 한편으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버릇의 이면까지도 반드시 살핀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자면 그 말이 정말 상황과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나 갈등을 피하려는 방어기제에서 비롯된 공허한 습관인지를 구분해서 들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톤으로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감사합니다를 반복한다면 그건 진정한 인격이 아닌 잘 훈련된 사회적 기술일 뿐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려는 행동이거나 노력이 뒤따를 때 말버릇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성숙함의 증거로 받아들여요. 이처럼 지혜로운 이들은 단어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이라는 표면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감정의 무게를 싣고 사용되는지를 끝까지 관찰하며
그 미세한 차이를 통해 한 사람의 진짜 성향과 내면의 깊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말은 곧 행동이 돼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진다는 말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말버릇을 들여다보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조용히 판별해요. 거친 말투를 쓰면서 농담이야 라고 넘기는 사람은 나중에 실제로도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는 말버릇은 심리적 우월감을 자주 느끼려는 성향을 나타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고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말버릇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예요. 힘들 때 다 내 탓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다 남 탓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보다 끝을 보고 표정보다 단어를 기억하며 그 사람의 말이 일관되고 진실한지를 끝까지 지켜봐요. 화려한 언변이나 매력적인 첫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감이나 느낌도 사실은 이런 미세한 언어적 신호들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결과일 때가 많아요. 다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를 좀 더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가 가진 화려한 명함이나 그럴듯한 약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대화 속에서 반복되는 그의 말버릇, 그 안에 담긴 일관된 태도와 진실성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단단하게 쌓아 올려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가 요란한 선언이 아닌 반복되는 말의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그리고 깊이 있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의 말버릇을 한번 관찰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는 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말의 패턴이 일관된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조건이나 첫인상에 속지 마세요. 말버릇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보여줘요. 화려한 스펙보다 조용한 말버릇이 더 정직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편히 쉬세요.